한 번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침대 위에 있는데 마치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은 낯선 거리감. 그 감정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심리를 오랫동안 상담해온 김은주 전문가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진심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의 작은 습관들은 말보다 더 정직하게 상대의 마음을 보여주죠. 이번 영상에서는 여성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는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은밀한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감각이 느꼈던 그 낯섦 괜한 게 아니었음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이 그 사람의 진심을 더 선명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갑자기 자세 바꾸는 남자, 그건 전 여친 몸에 익은 습관. 가끔은 몸이 기억을 먼저 말해버립니다. 관계 도중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자세를 바꾸는 남자, 이유 없이 반복되는 특정한 손놀림이나 습관. 그 순간 여성은 느낍니다.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라는 걸. 서울에 사는 49세 정 씨는 만난 지 2달 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처음엔 능숙한 듯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지만 관계 중 갑작스럽게 특정 자세로 전환하거나 마치 누군가의 몸에 익숙하듯 반응하는 모습이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남자의 행동에는 익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누군가와 수없이 맞춰본 루틴처럼. 이런 경우 그 자세와 손놀림은 당신을 위한 탐색이 아니라 이전 여성을 기준으로 짜여진 습관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는 지금의 여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을까요? 왜 새로운 반응엔 귀 기울이지 않고 몸이 기억하는 길만 고집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감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는 관계는 탐색하고 맞추고 묻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경험에서 남은 기술만 사용하는 관계는 오히려 감정을 소비하지 않죠. 그는 익숙한 코스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루틴은 그대로인 거죠. 당신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이미 몸이 진실을 알아챈 겁니다. 잠자리에서의 사소한 습관, 그건 단지 스타일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2. 키스는 회피하고 애무만? 감정 없는 섹스의 전형. 키스를 회피하는 남자 혹시 만난 적 있으신가요? 관계는 깊어지는데 입술은 끝까지 닿지 않는 그 묘한 거리감. 그 남자의 눈빛은 뜨겁지만 입술은 차갑기만 합니다. 55세 박 여사님은 몇 달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과의 첫 잠자리에서 깊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손길 하나하나는 다정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키스는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죠.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만남이 반복돼도 그의 입술은 닿을 듯 말 듯 멀기만 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남성은 감정 없는 섹스를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스는 가장 밀접한 정서적 접촉이기 때문에 감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죠. 애무나 자극은 쉽게 반복할 수 있지만 입술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키스를 피하는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정서적 거리를 철저히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죠. 너와는 몸만 나누자는 그 무언의 성급기. 혹은 여러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가벼운 태도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관계는 입술에서 시작됩니다. 그저 몸을 쓰는 섹스가 아니라 감정을 녹여낸 진짜 사랑이라면 입맞춤은 피하지 않죠. 혹시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신의 입술은 외면하면서 몸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의 관계가 사랑인지 아니면 소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3. 끝나자마자 샤워부터? 당신은 이미 마음에서 밀렸다. 잠자리가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샤워실로 직행하는 남자. 이런 행동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여성은 외로움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던 이성과의 첫 잠자리에서 이상한 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관계가 끝나자마자 옷을 챙기고 욕실로 향했고 그녀는 침대 위에 혼자 남겨졌죠. 몸은 나눴지만 감정은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해요. 관계 직후의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말해줍니다.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했다면 그는 잠시 누워 당신을 바라보거나 팔을 감싸며 여운을 즐겼을 겁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났다는 듯 씻어내듯 행동한다면 그는 지금의 당신을 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샤워는 청결을 위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끼려는 시간도 없이 등을 돌리는 남자, 그는 이미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남자들은 감정보다는 쾌락 중심의 관계에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흥적인 만남을 반복하며 정리는 빠르게, 감정은 배제한 채 살아온 흔적이죠. 진짜 사랑은 끝난 후에 드러납니다. 당신을 안아주는가, 대화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샤워기로 마음까지 씻어버리는가.
그의 등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공허함.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몸보다 앞서 마음이 먼저 멀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4. 클라이맥스 직전 속도 줄이는 남자 기술일까 타이밍일까? 관계 도중 갑자기 리듬을 늦추는 남자,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배려인가? 싶었다가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스쳐간 적 없으신가요? 서울에 거주하는 53세 조 씨는 최근 만난 남성과의 잠자리에서 비슷한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감정은 점점 고조되던 찰나. 그 남자는 갑자기 속도를 늦췄고 리듬은 느려졌으며 결국 조 씨는 절정의 문 앞에서 멈춰버렸죠. 이런 행동 과연 여성을 위한 기술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클라이맥스를 조절하려는 계산된 타이밍일까요? 정답은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만족을 더 오래 끌기 위해 상대방의 리듬을 무시한 채 페이스를 조절하곤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여성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감정을 나누는 관계라면 타이밍은 서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리듬 조절은 그저 자신의 성적 욕망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몸은 그저 조절 장치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가 속도를 늦췄을 때 당신의 감정도 같이 식지는 않았나요? 그 미묘한 거리감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결핍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기억하세요. 리듬은 함께 만드는 것이고 클라이맥스는 혼자가 아닌 둘이 향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가 당신의 반응은 외면한 채 혼자 조절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엔 진심보다 계산이 앞섰을지 모릅니다. 베이비만 반복하는 남자, 그 입은 누구 이름도 기억 못한다. 관계 중에 베이비, 자기야, 허니 같은 말만 입에 달고 있는 남자,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김 씨는 2달간 만난 남자친구와의 잠자리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다정하게 느껴졌던 베이비라는 말이 나중엔 불편하고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죠. 그는 이름 한 번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답니다. 혹시 내 이름을 모르는 건 아닐까? 이처럼 애칭만 반복하는 남자는 그저 무난하게 넘어가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를 개인으로 인식한다는 뜻이고 감정을 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름 없이 통용되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죠. 더 나아가 이런 습관은 다수의 여성을 상대해온 경험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헷갈리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상대를 베이비로 통일하는 거죠.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다정한 척하지만 실은 감정 없는 안전장치일 수 있습니다. 관계 중 그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애정 어린 한마디가 아닌 매뉴얼처럼 반복되는 베이비의 진짜 의미를 이제는 알아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누군가이지 누구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을 이름 없는 익명의 여자로 취급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진심도 같이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6. 스킨십 중 휴대폰 보는 남자, 당신은 지금 뒷전이다. 관계 도중 혹은 막 애무가 시작되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을 확인하는 남자. 그 행동 하나로 분위기는 깨지고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내가 뒷전이라는 사실이죠. 부산에 사는 47세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막 애무가 시작되려던 순간 상대 남성은 진동이 울린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은 후였습니다. 그녀는 말했다고 해요. 그 짧은 몇 초가 내가 어디쯤 서 있는지 알게 해줬어요. 스킨십은 감정의 연결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밀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도 전화나 메시지에 신경을 빼앗긴다는 건 지금 이 관계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행동은 반복될수록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충분히 매력 있지 않아서? 내 몸에 집중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심은 결국 감정을 고스란히 삼켜버리죠. 문제는 이런 남자일수록 별다른 죄책감조차 없습니다. 잠깐이잖아, 급한 일일 수도 있지라는 식의 변명으로 상황을 넘기고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그를 기다려주는 동안 그는 이미 당신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겁니다. 몸이 가까워지는 만큼 마음도 함께 닿아야 진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당신에게 닿아 있고 시선은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순간 철저히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당신은 휴대폰보다 소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그 관계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는 겁니다. 7. 처음이야 감탄하는 남자, 리허설에 익숙한 연기자일지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야. 너처럼 끌리는 여자는 처음이야. 혹시 이런 말을 잠자리 중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특별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50세 신 씨는
자신과 잠자리 중 처음이야란 말을 반복하는 남자의 정체를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너무 감동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그 사람도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때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처음이라는 말은 강력한 감정 도구입니다. 그 말 하나에 여성은 특별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감정 없이 익힌 대사라면 그건 마치 잘 짜인 대본을 리허설하듯 반복하는 연기에 불과합니다. 자주 이런 말을 꺼내는 남성은 관계를 감정적으로 깊게 나누는 대신 말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분위기를 위한 장식품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감정의 연출인 경우가 많죠. 특별한 말은 특별한 순간에만 빛납니다. 반복되면 진심이 아니라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여러 여성을 상대하며 익숙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처음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면 한 번쯤 그 말의 진심을 의심해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대사 속 주인공이 아니라 진심을 마주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감탄이 아닌 감정을 나누려는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사소한 습관이 말해주는 그의 진짜 마음. 잠자리라는 건 단지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안에는 말보다 더 솔직한 태도, 무의식 중 드러나는 진심이 담겨 있죠.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남자들의 행동은 모두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큰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관계인지 그저 자신만을 위한 만남인지. 그는 지금의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과거의 누군가와 헷갈리고 있는 건지. 그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 키스를 피하는 태도, 끝나자마자 샤워실로 향하는 무심함. 이 모든 건 당신이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장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 번의 상처와 경험을 지나온 당신이기에 더 이상 가벼운 말장난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만 나누는 관계가 아닌 진심을 나누는 사랑을 만나길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에서 이 사람 수상하다고 느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